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4월 22일 금요일 새벽 5시 20분입니다. 어제 넷플릭스로 인해서 나스닥이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은 모든 종목들이 많이 더 떨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의 한마디로 인해서 오늘 다우 1.05%, 다우가 1%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오늘 1% 이상 하락했습니다. 34,792. 나스닥은 2.07% 하락해서 13,174. S&P 500은 1.48% 하락했습니다. 4,393.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였습니다. 어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35% 하락했고 나스닥이 1.22%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가장 많이 2.66% 하락해서 3,058입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3월 14일이 저점이었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S&P 500이 4,173이었어요. 3월 14일 날이. 그때에 비하면 지금 4,393입니까? 3월 14일 한 달 전에 저점에 비하면 5.3%가 아직 상승한 상태고 나스닥은 3월 14일 저점이 12,581이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13,000대죠. 4.7% 상승한 상태입니다. 올 들어서 보면 1월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S&P 500이 8.4% 하락 중이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6.8, 약 17% 하락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 주요 원인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IMF 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 5월 회의에서 5월 초에 열립니다.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0.5% 인상안이 상정될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것이에요. 그렇잖아도 이번 5월에 0.5% 금리가 오를 것이다 예상들을 하고 있지만 막상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한 것,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에 직격탄을 가한 것이에요. 넷플릭스 악몽까지 어제 이어서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롬 파월 오후에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는 5월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0.5%의 금리 인상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발언함에 따라서 기술주의 매도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아침에 장이 열리면서부터 급상승했다가 오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부터 하락세로 돌아가서 장 마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물가 안정 없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빅스텝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락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파월 의장의 5월 초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0.5%를 올리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어제는 넷플릭스 주가 35%나 폭락 여파로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 실적 발표 기간입니다. S&P 500 기업 중에 17% 이상이 실적 발표했어요. 그저께까지는 9%, 어제까지는 12%가 실적 발표했는데 오늘까지는 현재 17%가 S&P 500개 기업 중에 17% 이상이 실적 발표했어요. 이들 중에 81%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80%였는데 오늘은 81%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어요. 실적 발표하는 시즌에 보면 이 정도면은 주가가 실적 발표 이 예상치를 뛰어넘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했는데 올해는 다른 해와 같이 좀 달리 좀 이 하락 폭을 점점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요 기술주들 대표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주가 모두 떨어지면서 주요 지수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형 빅테크주들 아마존이 3.7% 하락하고 메타가 6%대 크게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 어제 35% 폭락이 이어서 오늘도 또 3.5% 더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0.48% 하락해서 166달러입니다. 전기차를 보면 어제 마감 후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테슬라는 1분기에 매출을 187억 5,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2천억 원이에요. 거기다 순이익이 33억 달러, 약 4조 1천억 정도예요.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81%, 100%면 2배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매출이 81%, 순이익은 무려 658% 올랐습니다. 7배 이상 올랐어요. 순이익이. 매출은 미국 증권업계 전망치 178억 달러였어요. 증권업계 전망치가 178억 달러. 그런데 187억 달러. 약 5%가량 더 많았습니다. 실적 발표 후 어제 4% 가까이 하락했었죠. 미국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5% 이상 올랐었거든요. 오늘 장 열리자마자 주가가 10% 이상 폭등을 했었습니다. 테슬라가. 그랬다가 3.2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1,008달러예요.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중국의 전기차들은 모두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순이익이 7배 급증한 데는 최근 차량 가격 잇따라 올렸죠. 가격을 계속 올렸어요. 지난해 초 6,999만 원, 7천만 원이죠.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국내 판매가 6,999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8,649만 원까지 1,650만 원이 올렸어요. 미국 판매가도 같은 기간에 5만 달러에서 5만 7,940달러로 치솟았어요. 테슬라는 다른 주요 차종 가격도 수차례 올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익이 그만큼 많이 늘은 것입니다. 1분기 판매량 크게 늘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1분기 31만 대를 넘었어요. 작년 1분기에는 18만 5천 대였어요. 18만 5천 대였는데 지금은 31만 대가 넘었으니까 작년 1분기보다 68%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미국의 대표 GM 20% 하락했어요. 이 판매량이 일본의 토요타 15% 하락하고 스텔란티스 14% 하락, 또 현대 기아차 3.7% 일제히 판매량이 감소를 했는데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테슬라가 주요 완성차 업체들보다 규모가 작긴 하지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돋보이는 성적입니다. 생각해보면 연간 100만 대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 테슬라가 작년에 93만 대 생산했어요. 올해는 150만 대 생산 목표입니다. 100만 대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이 연간 1000만 대 이상 토요타, 또 연간 수백만 대씩 판매를 해요. 그럼 모든 세계의 대표 자동차 기업들, 그 자동차 기업들의 시가총액 다 합해도 겨우 100만 대밖에 판매를 못하는 테슬라 한 개의 기업의 시가총액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체 100만 대밖에 판매 못하면서 수백만 대, 수천만 대, 천만 대 이상 판매하는 세계적인 회사들, 내연기관이 지금 1900년도 초에 헨리 포드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1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하나의 시가총액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 다 합해도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전기차만 만드는 기업이에요. 중국의 BYD도 3월달부터 테슬라하고 똑같이 내연기관차 더 이상 생산 안 합니다. 100% 전기차만 생산합니다. 그러니 BYD도 테슬라처럼 똑같이 전기차 만드는 회사예요. 전기차 배터리도 만들지만 미래를 보고 주식이라는 것을 투자하는 것인데 단연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주 또 배터리주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테슬라의 원가 절감 성과예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간 NCM 배터리를 주로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이 NCM 이 가격보다 배터리 가격이 20%가량 낮은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주로 중국에서 만들어내죠. 이것을 탑재한 것도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제조 마진, 전체 매출에서 제조 원가를 뺀 금액, 제조 마진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어요. 설비 투자와 개발비 등 고정비 비중이 큰 자동차 산업은 매출이 늘면 제조 원가는 감소해서 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 효과입니다. 차량 마진율 상당히 큽니다. 테슬라의 1분기 차량 마진율이 33%예요. 전년에는 26.5%였어요. 6% 정도 증가했죠. 1억 원짜리 전기차 한 대 팔면 마진율이 33%니까 1억 원짜리 전기차 한 대 팔면 3,300만 원 남는다는 얘기예요. 보통 보면 33%, 우리나라 이 현대 같은 경우는 보통 현대 기아가 그동안은 영업이익률이 테슬라 33%, 현대 기아는 한 5에서 7%, 이 사이에서 계속 상승해서 지난 21년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9.8%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랐어도 테슬라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9.8%가 BMW가 9.5%, 토요타가 9.2%, 9%대죠. 이 주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거예요. 현대차가. 가장 높아도 10%가 안 돼요. 혼다 7.3%, 기아차 6.8%, 폭스바겐 6.2%, 그러니까 6, 7, 많으면 9%. 그런데 토요타는 무려 33%예요. 그러니 엄청난 영업이익입니다. 엔비디아 봅니다. 6%대 폭락을 했어요. 201달러, 200달러 깨질 것 같아요. AMD는 4.44% 하락하고 마이크론은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팬데믹 최대 수혜주 가운데 하나예요. 미국 반도체 업종의 영원한 대장주였습니다. 인텔이. 그런데 2년 전에 인텔을 밀어내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주의 대장주로 올랐었어요. 그 다음 2등이 TSMC 아닙니까? 지난해 주가가 엔비디아 125%나 폭등을 해서 대형 기술주 가운데서 테슬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다시 테슬라를 말씀드리면 올해 독일 베를린과 미국 텍사스에 기가 팩토리를 여는 등 생산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건비와 물류비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공장도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 최대 생산기지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대도시들이 완벽하게 봉쇄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하이는 벌써 한 달 가까이 봉쇄 중이에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계에 걸쳐서 올스톱이 된 상태예요.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국내에서도 상장된 중국 ETF 종목들, 국내 상장된 원화로 투자하는 중국 ETF 종목들도 항생테크주들, 또 차이나 이름이 들어간 ETF 종목들 모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상하이 지수와 선전 지수가 2%대로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가 다시 봉쇄 완화가 돼서 생산이 전반적으로 돌아가야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것 아닙니까? 테슬라의 주요 모델은 지금 주문을 해도 내년까지 차량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테슬라뿐만 아니에요. 국내 현대에도 이 전기차들 보면 지금 부품이 모자라서 지금 상당히 많이 고객이 기다려야 되는 상태입니다. 어제는 넷플릭스가 35%나 폭락을 해서 특히 기술주들의 그 여파가 갔었고, 오늘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한마디에 의해서 오늘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